다음은 ESG 투자와 기후 금융이라는 제목으로 유인식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유인식 박사님께서는 현재 IBK 기업은행 경영전략그룹 ESG 경영부장으로 활동 중이시고 환경부 중앙 환경정책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2022년으로 1회 활동 중이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군가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끊어볼게요. 저 발표를 10분 이내로만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렇게 건성건성 발표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믿어주시고요. 예, 제가 대충 넘어가는 거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왜 ESG를 하게 되었느냐? 아까 우리 ESG에 대해서도 말씀도 있었지만 기업이 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하라고 했답니다. 누가 하라고 했을까요? 돈 가진 자들이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시작인데 저기 계신 저분이 시작을 했다고 해요. 누군지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금융이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럼 도대체 이 금융하는 애들은 왜 갑자기 이 ESG라는 거와 기후금융이라는 거를 떠올리게 된 것이냐? 저게 두려웠답니다. 그린 스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금융은 두렵다는 겁니다. 돈이니까. 저거를 막고 싶다라는 거래요. 그러면 네가 얘기한 것처럼 2015년부터가 이 기후금융과 ESG 투자라는 게 시작된 거니? 아니라죠. 2004년이랍니다. 아까 오전에 발표도 있었지만 UNGC가 먼저 시작을 했대요. 근데 왜 그때부터는 관심이 없었을까요? 이게 돈하고 엮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슬슬 이제 돈하고 엮이게 됐다는 건데, 그게 2015년부터 시작됐던 아까 기후라는 것이 이거 관리 못하면 금융기관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더라. 이게 데이터로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팡 하고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수업 들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의 그런 기술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은 돈입니다. 그 돈이 재정자금, 정부의 정책자금만으로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네. 민간 자본시장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민간 자본시장이 어떻게 가는지의 트렌드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 기후테크라는 것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참 좋은 것 같네요. 그죠? 기사들도 많이 좋게 나왔었어요. 돈이 몰린답니다. 이게 2021년부터의 데이터였어요. 21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이 모여서 기후금융 지지 선언이라는 것도 했답니다. 자본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대요. 실제로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이나 민간 시중금융기관들이 다 이쪽으로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 2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기후테크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자본이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산업이 성장하고 기업도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상품도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산업은행,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산업은행에서도 오셨더라고요. 산업은행에서도 이런 좋은 상품도 만들어서 탄소 감축 행위를 하게 되면 좋은 조건의 자금도 주겠답니다. 이런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금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이 삼척에 있었죠. 2021년에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어떠한 금융기관도 돈을 안 주겠다라고 했죠. 그때 이게 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금융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떡할까라는 거죠. 우리 김성호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 트럼프 이기에 대해서도 말씀했지만 저 요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GPT한테 트럼프 이기가 되면은 기후금융 어떻게 되니? 저렇게 얘기하던데요. 축소된답니다. 이것저것. 그런데 전 깜짝 놀란 게 골드만삭스라든지 그 플랭클린 템플턴 같은 애들은 누구냐면 전 세계 자금을 주무르는 애들이에요. 이 투자하는 애들이 올해 들어갔고 작년 말부터 갑자기 다 기후금융에서 떠나겠습니다라는 기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 좋죠. 그러면 실제 데이터로 그러냐? 네. ESG 투자에 있어서도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을까요?
재작년에 IPCC에서 나왔던 6차 보고서의 15장이 클라이밋 파이낸스라는 챕터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수준에서 3배에서 6배 이상 키우지 않으면 기후위기 못 막어라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큰 스케일업을 해도 모자를 판에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으니 이거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해외는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작년에 4월 달에 금융당국이 모여서 정책금융 420조를 2030년까지 푼다고 그랬죠. 민간 자금을 포함하면은 1000조 원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걸 위해서 420조의 자금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할 건지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업은행도 기후테크에 대한 펀드 2조 원짜리를 만들어서 이쪽에 있는 산업에 지원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외학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그래도 상황은 좋네요. 그리고 이 출발점이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미나에 이게 상당히 참 의미가 좋다. 왜냐하면은 올해부터 녹색 여신 취급 지침이라는 게 시작이 됐거든요. 아까 우리 권장순 그 박사님께서 텍소노미 말씀하셨죠? 우리나라도 텍소노미가 있습니다. 이게 녹색이야. 여기에 투자하면 금융기관 우리들은 이쪽에만 자금을 쏘겠어라는 거거든요. 근데 금감원이 이쪽에만 자금을 쏴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모든 금융기관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나 은행들은 이 텍소노미에 부합하는 곳에만 자금을 써야지 우리가 녹색금융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에 해당되는 기업은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좋은 자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술만 충족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법에 대한 보호기준, 배제기준 여러 가지 것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어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인더스트리, 산업계에서의 감축이라는 영역보다는 자연 기반이잖아요. 저희는 내추럴 베이스 솔루션에 대한 이 기후 금융 영역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자본시장이 최근에 다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걸 리무벌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자연 베이스의 솔루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본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앞으로는 금융시장에서는 중요한 영역이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NGO나 이런 데서 저희 금융기관을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이쪽으로 자본 쏘라고. 그러니 저희는 이걸 분위기상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아쉬운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장은 여전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이진 않아요. 돈이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투자자의 딜레마 영역이라고 해요. 한쪽 뇌에서는 야 우리 심각하니까 기후위기 대응해야 되잖아. 근데 이쪽 뇌에서는 근데 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나 이걸로는 투자 의사결정 못할 것 같은데 하고 계속 미래로 이연시킨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골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자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법을 아실 겁니다. 탄록법이 있죠? 탄록법에는 금융 내용이 없습니다. 저기 항목을 보시면은 금융에 대한 거는 다른 법으로 따르겠다라고 빼버렸어요. 그리고 녹색금융에 대한 법이 있었는데 지금 21대에서 폐기됐죠. 그래서 현재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22대 국회에서 기후금융에 대한 특별법이 7월 달에 발의가 돼서 이제 통과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거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되면 올해는 다시 불을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만 기대할까요? 법과 무관하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지속 가능성 공시죠. 올해 이제 상반기에 금융위가 이걸 발표할 텐데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이 내용에 어떻게 녹색에 대한 이런 거 했는지에 대한 거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할 거고 저희도 녹색 금융의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면 저는 단언컨대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뀐 우리나라는 쫙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혹자 저희 그 경영진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트럼프가 한 발 이제 이쪽에서 발 뺀다는데 우리도 그러면 대충 중단하면 되지 않겠니? 저희가 만일 글로벌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흐름에 올해도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금융은 이거 못 따라잡고 분명히 뒤처졌을 겁니다. 근데 다행이에요. 미국이 잠깐 주춤한대요. 저희는 거북이처럼 계속 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미국이 잠깐 주춤하고 있는 사이, 지금은 기후금융에서 상당수 분야의 갭이 있었는데 이걸 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트렌드로만 놓고 봐도 미국은 지금 잠깐 멈추고 있지만 유럽은 여전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트렌드는 여전히 우상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분위기상으로는 좋다. 그리고 저희 금융도 적극적으로 이쪽에다가 자본을 쏘고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